전한길쌤 한국사 1타 강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냐? 홍범도 우리나라 영웅 아니냐? 그러면서 문매를 맡자 영상을 공개하면서 홍범도 장군은 독립유공자고 그거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논란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자유시 참변이 일어날 때 홍범도 장군은 가담을 안 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역사적 왜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기에는 홍범도라는 인물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단순한 독립유공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때문에 항일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독립유공자로 우리가 영웅으로 추앙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 인식하기에는 그 삶의 중반기와 말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범도의 전반적인 인생을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868년 평양태생입니다. 조선 말기에 태어난 인물이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다음에 10살 때 또한 아버지를 여의기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들의 젖을 먹고 자랄 정도로 굉장히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이 청소년기에 평양 감령, 당시에는 관청, 지금으로 하면은 도청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나팔수로 입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입대를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 4년 정도 복무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본인을 괴롭히는 상관을 살해하고 도주합니다. 그 뒤에 종이 공장에 취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일단 역사적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제가 주인을 살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되는 거는 이 홍범도의 친화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읽다 보면은 이렇게 홍범도의 살해 역사를 잘 기록을 안 해놓더라고요. 상관과 다툼을 했다. 또는 종이 공장에서 주인과 싸웠다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다 살해입니다. 그 다음에 도망쳐서 신계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서 수도승 생활을 합니다. 그 뒤에 이 대한제국의 말기가 되면은 20세기 초기부터 이 항일 경력이 시작되게 되는데 의병단을 꾸려가지고 항일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한제국의 탐관 오리들도 혼내주면서 이 백성들한테도 이제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를 하면서 더욱더 명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1920년대 초반부터 일어났었던 이 자유시 참변과 공산당에 가담했었던 그 이력입니다. 근데 전한길쌤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 때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몰살된 것을 보고 충격과 실망에 빠졌고 어떤 역사학자는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 역사학계는 자유시 참변에 가담한 기록이 없다. 자유시 참변은 쉽게 말해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제가 완전히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더욱더 병력을 증대시키거든요. 그러다가 독립군들이 와해가 됩니다.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상하이의 상해 임시정부를 지지를 하는 상하이파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련 땅에서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고려공산당은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고 대한국민의회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3개가 생기거든요. 한성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의회가 따로 생기는데 이르쿠츠파는 대한민국 의회를 지지했고 상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상임시 정부를 지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알력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르쿠츠파가 상하이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유시로 부르는 거죠. 야, 소련으로부터 우리가 보급을 새로 받아야 일본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자유시로 와라. 그래서 상하이파에 해당하는 대한독립의원군들이 자유시에 모이는데 근데 이거는 덫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돈은 다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오고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통성이 있는 정당은 하나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지 전폭적으로 자금도 받을 수 있고 연해줄대에서 자치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경쟁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이르쿠츠크파가 상하이파를 자유시에 불러가지고 그냥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기관총으로 난살해가지고요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라서 몇 명이 죽었는가는 다 다른데 200명에서 300명이 죽고 900명이 포로로 잡혔다는 게 정설이고 한국전쟁 때 이 한강 방어 전투를 했었던 김홍일 장군도 독립군 출신이거든요. 김홍일 장군에 의하면은 아니다 한 900명이 이때 자유시 참변 때 죽었다. 이때 홍범도 장군은 뭐 했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범도를 지지하고 변호해주는 사람들은 홍범도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레닌을 만나서 총을 받은 것도 항일 운동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은 거지 자유시 참변에 가담한 건 아니다라고 변호해줍니다만은 소련 붕괴 이후
이후에 소련 문건에 따르면 홍범도가 직접 작성한 문건이 있거든요. 소련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거기에 따르면 뭐라 돼 있냐면은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레닌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레닌을 찾아갔다고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제의 대대적인 토벌이 오히려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 이후에 더 시작이 되게 되면서 독립군 사이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던 것이죠. 누구의 비호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그거를 결산하기 위해서 밀산에 결집을 합니다. 중국인데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 여기에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 홍범도 장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게 됩니다. 1920년 12월에. 근데 이때 김좌진 장군이랑 홍범도가 결별하게 되는데 왜 결별하게 되냐면은 소련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결별하는 겁니다. 김좌진 장군 입장에서는 소련 못 믿겠다. 반대로 홍범도를 비롯한 친러파 또는 친소파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제와 장기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소련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주장했던 겁니다. 갈래가 나뉘어져서 자유시 참변까지 이어지는 거죠. 김자린 장군은 소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의 자유시로 들어와라라는 회유에 김자린 장군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덧친 걸 알았거든. 눈치를 챘단 말입니다. 왜? 무장해제를 명령했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근데 홍범도를 비롯한 여기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무장해제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일제의 탄압이 더 강해지면서 우리의 뒷배는 러시아밖에 없다라고 인정한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그 다음에 이름이 똑같은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이름이 똑같죠, 그죠? 둘 다 고려공산당이야. 그래서 둘 다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자 알력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소련은요 절대로 한 나라에 두 개의 공산당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도 박헌영이냐 김일성이냐 막 한반도에서 싸울 때도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김일성 밑으로 다 모여라 그렇게 방향을 잡아준 게 그 스탈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레닌 때였지만은 방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이 소련 땅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디 분파가 여러 개냐 이러면서 빨리 정리를 하라고 소련 당국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르쿠츠크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야말로 소련의 중앙 지원을 받는 유일한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상하이파를 견제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소련 또한 자신들의 컨트롤을 벗어난 군이 있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이때는 참고로 1920년 초반에는 러시아 내에서 내전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소련은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기존의 왕당파와 레닌을 따르는 공산주의자들의 적군이 싸우거든요. 근데 이때 일본이 백군을 지원해요. 근데 이때 레닌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소수 민족들이 깽판 치다가 일제를 과도하게 자극하게 되면은 여러 갈래로 전투가 발생하게 되면서 비효율적인 전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한 겁니다. 야, 빨리 소련 중앙당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애들로 빨리 깔맞춰라.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서 누가 이겼냐면 이르쿠츠크파가 이겼죠. 근데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자유시라는 곳, 스보보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1921년 6월 28일에 부릅니다. 상하이파를 다 불러요. 다 독립군입니다. 다 불러가지고 기관총으로 다 쏴죽입니다. 누구랑 함께? 소비에트 적군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한의용군이 괴멸당해요. 이 자유시라는 곳에 가면은 이 뒤에 이 얼어붙은 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몰아놓고 기관총을 난사하니까 독립군들이 일본은 도망을 가고 일본은 이 얼어붙은 강으로 막 뛰어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다 죽였습니다. 여기에 소련 적군의 네스토르 알렉산드로비치 칼란다리리시빌리 이름 굉장히 긴데 이 사람도 체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령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기 전에 홍범도한테 명령을 합니다. 무장 해제를 하고 자유시에 들어와라. 근데 김자린 장군은 이러한 소련의 이상한 움직임을 보면서 낌새를 눈치를 채고 안 갔거든요. 근데 홍범도는 자진해서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갔죠. 이후에 홍범도의 행적은 더욱더 의심이 갑니다. 정말로 좌파 역사학자들이 변호를 해주는 것처럼 홍범도는 몰살당한 창자가 튀어나오고 이 강가가 전부 다 피로 물들었거든요. 수백 명이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풍경을 보면서 홍범도는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 현장에 없었고 같은 독립군이 몰살당했기 때문에 가슴 아파했다고 변호해주지만 이 사람이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유시 참변을 일으킨 소련 적군의 사령관을 따라서 이르쿠츠크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누가? 홍범도가. 이후에 홍범도가 적군에 편입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항일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수백 명의 동료가 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자유시에 몰아가지고 기관총으로 다 쏴 죽였어. 근데 그 군에다가 편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순수함을 갖고
갖고 있는 독립군이라면은. 근데 홍범도의 이후에 행보는 소련 적군에 편입이 되고 그냥 공산주의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적군 소속의 5군단에 소속이 되어서 조선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자기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휘하의 300명 병력도 적군에 편입시켜버립니다. 이게 과연 마지못해 갔는데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통곡을 했다, 그렇게 변호해 줄 수 있는 행보인가요?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는 자유시 참변의 가담 기록이 없어 이러는데, 이 역사학계가 어떤 역사학계죠? 역사학계라는 말만큼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범위가 없습니다. 참고로 홍범도 연구는요, 오랫동안 지속된 게 아니고 198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소수의 역사학자들이 조금씩 연구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홍범도에 관한 논문과 소련 공식 기록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하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역사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명백한 거는 절대로 이러한 행보만으로도 육사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행보 자체가. 근데 이걸 갖고 국군의 뿌리라고 육사에 집어넣은 게 문재인이죠. 문재인이랑 조국이 항상 떠드는 말이 뭐냐면은 제조산하라는 말을 많이 떠들거든요. 나라를 새롭게 만든다고? 이거는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에다가 나라를 갖다 붙여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홍범도의 행보는요, 1921년 11월 달에 모스크바의 레닌을 방문합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그래서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뭔 자료를 보고 이런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항일 운동에 대해서 보고하러 갔다고 이게 얘기하는데, 소련 공식 문건 1932년에 홍범도가 소련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본인이 21년 11월 달에 레닌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목적은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갔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자료는 어디 있냐? 소련 측 자료다. 동아일보가 1993년에 돈 주고 산 자료예요. 그 다음에 1922년 2월에 모스크바에서 레닌이랑 또 단독으로 면담하는데 친히 권총을 하사합니다, 레닌이. 여기 이 권총이 레닌이 준 권총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갖고 누구를 사살하냐면은 자기를 찾아온,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 때 왜 독립군을 지켜주지 않았냐, 왜 여기 소련군 사령관이랑 붙어먹어서 이르쿠츠크로 같이 갔냐, 우리 독립군을 토벌한 적군에 가담을 했냐, 당신 배반자 아니냐, 찾아온 독립군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레닌이 준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다음에 멀쩡한 두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히 투옥이 되겠죠. 근데 레닌의 증명서를 받고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진해서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갔고, 자유시에. 근데 그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은 그 뒤에 행보를 보면은 소련 적군 사령관과 함께 이르쿠츠크로 함께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적군의 대위로 편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본인 휘하 300명을 적군에다가 편입을 시켜버렸고, 레닌한테 보고를 하러 갔고 권총을 받았고 권총으로 독립군 2명을 사살했다. 그 다음에 소련의 연금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갔다. 이거 공산주의자 아니면 뭡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독립유공자로 되는 것도 상당히 논쟁적인데, 육군사관학교에 흉상이 들어가는 거는 그냥 넌센스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자유를 지키고자 피를 쏟은 사람들이 국군들인데, 근데 그 이념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그 땅에 묻혔고 연금을 받아갔고 그 악랄한 스탈린 체제에서 연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의 이념에 맞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웅으로 추대할 때 이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항일했다 해서 그게 곧 자유 대한민국의 공헌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헌영도 해방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김일성도 해방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박헌영도 항일운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것이 건설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공헌과 연속성과 합일성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범도는 소련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 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어마무시한 특혜를 누립니다. 근데 이후에 스탈린의 강제 고려인 이주 정책에 따라서 1937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됩니다. 말년을 여기서 보내고 1943년에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를 보면은 홍범도는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자유시 참변에 땅을 치고 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외대의 명예교수께서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한 거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효한 방편으로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한 거죠. 생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연금을 받은 거다. 제가 다 반박 들어가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했다. 근데 북한에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고당 조만식. 근데 그분이요, 일제 항거한 사람이고, 그렇다 해서 좌익 사상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익 민족주의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경하냐면은 레베데프가 이 사람한테 권총을 들이대면서 협력을 하라 했어요. 이미 이때는 분단이 되었고
소련 입장에서는 괴뢰 정권을 세워야 됩니다. 북한에서 항일운동을 가장 많이 하고 민족의 아버지로 불린 조만식 선생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빨리 동의해라.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죽기 싫으면 빨리 동의해라고. 소련의 신탁 통치에 대해서 동의해라. 당신이 동의를 해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소련을 따를 거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가장 큰 정치적인 리더십인 조만식을 협박을 했던 거죠. 조만식 선생이 거기서 뭐라 했냐면 그냥 쏴라 이랬어요. 너네들한테 부역할 바에 안 한다. 근데 일제에 대항할 때도 어떤 식으로 대항했냐면은 신사참배 때문에 이분이 그걸 거절하다가 감옥에 가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일제가 풀어주겠다 했어요. 형을 다 채우기 전에 풀어주겠다. 갖고 노는 거죠. 근데 조만식 선생이 거기서 거절합니다. 너희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거절합니다. 일제한테. 근데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거든요. 이 조만식 선생이 소련한테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갔을까요? 이때 당시에 소련 사람들이 조선의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수탈하고 자원 같은 건 막 강제로 막 갖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그걸 보면서 당신네들은 해방군이냐 점령군이냐 조만식 선생이 따졌어요. 소련 애들한테. 근데 그 비슷한 또는 더 심각한 일을 당한 게 홍범도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체제에 들어가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살았다고? 그게 생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해주지 마십시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시 참변에 가담 안 했다? 홍범도가 거기 들어가서 독립군을 기관총으로 같이 쏘고 그런 사진과 영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행보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무장해제에 찬성을 했고 본인을 비롯한 부하들을 소련 적군에 편입시켰고 레닌한테 권총을 받았고 본인에게 복수를 하러 온 그 독립군 2명을 사살을 했고 그다음에 평생 연금을 받고 살아갔다. 이런 걸 봤을 때 소련에 부역한 거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 자유시 참변에도 간접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시 참변에 가담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라는 거는 분노했다는 거고 무고하게 무죄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값에 대해서 원통했다라는 감정을 느낀 건데 그 원통함을 느낀 사람이 그 적군에 가담을 할 수 있겠냐고. 인간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죠. 주장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야.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스탈린 체제에 순응하면서 연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정신은 국군의 뿌리에 합치될 수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상징은 북한 및 공산 세력에 대항해서 창설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홍범도와 맞지 않는다.